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뭘까요?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 TV의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고 실제로 부도 많이 쌓은 워렌 버핏의 진짜 수익률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 있고요. 마이너스 도 있는데 워렌 버핏의 진짜 투자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분산 투자에 대해서. 버핏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투자자라면 과감하게 집중 투자를 해라.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투자 전문가에게는 분산 투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위 종목이 있는데 22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중 투자라는 책에서 인용했고요.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2020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버핏의 보유 종목은 53개고요. 그리고 상위 4개 종목 비중이 70% 이릅니다. 5개가 아니고 53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상위 4개 종목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집중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자료를 보시면 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이 45%입니다. 두 종목 이하가 합치면 64%, 네 종목 이하가 82%, 즉 굉장히 소수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집중 투자인지 아닌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의 최고의 투자는 어떤 거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4분기에 나온 분기 보고서에 따른 내용인데요. 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보면 왼쪽에 이제 애플부터 시작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뭘까요?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무디스입니다. 무디스. 금융회사죠.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 신용정보평가회사고요. 무려 누적 수익률이 3,935%. 2001년부터 보유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평균 매입 단가가 6.89달러고 최근에 278달러, 즉 연한선으로 해도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금융 분야입니다. 마스터카드 아시죠? 비자카드, 그리고 코카콜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고요. 애플 수익률 10번째를 차지했네요. 여기 보시면 무디스의 수익률이 3,935%. 2001년 1월 보유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무디스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 무디스의 수익률이 3,900%였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애플은 10등. 애플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는데 자, 버핏이 어떻게 샀느냐? 그 평균 단가 때문에 수익률이 227%인 것입니다. 27%도 나쁘진 않죠. 그러면 워렌 버핏 최악의 투자는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이 이제 인정을 했죠. 가장 끔찍한 실수는 1993년 덱스터라는 신발 회사를 매수한 것이었다. 이 신발 회사를 매수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외국산에 저렴한 수입품들이 들어오면서 안 좋아진 거죠. 결국 버핏이 당시에 지불했던 클래스 A 주식의 현재 가치로 보면 약 11조 원의 손실을 봤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크래프트와 하인즈 합병건입니다. 13년에 하인즈를 인수했고 2015년에 하인즈와 크래프트를 합병했는데 합병 당시 220억 불 가치였는데 현재 110억 불입니다. 110억 달러가 손실난 상태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약 12조 원. 네, 아까 덱스터보다 더 크죠? 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차트고요. 진짜 고점이 78달러였습니다. 2017년에 78달러였다가 현재 39달러.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렇다면 이 한두 종목에서는 아주 좋은 수익률이 나고 아주 나쁜 수익률을 알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의 진정한 성과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장기 성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조회를 한 거고요. 이 BRKA라는 게 버크셔의 A주, 클래스 A주를 말합니다. 1985년부터 조회가 되고요. 거기 비교 지표로는 SPY라는 ETF를 썼는데 PY는 1993년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S&P 500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버크셔의 주가는 28,000%가 올랐습니다. 연으로 환산해도 17%. 미국 주식이 연 1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 기간 동안 37년 동안 버크셔는 누적으로 28,000%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는 세로축을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꾼 겁니다. 이런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현재 성과가 더 크게 보입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죠. 근데 과거의 움직임은 별로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고요. 요거를 로그 단위로 바꾸면 요즘의 움직임과 과거의 움직임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빨리 올랐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1998년, 99년 이후로 조금 이제 횡보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빠졌었죠. 여기도 버크셔도 50% 정도 빠졌고 S&P 500 미국 주식도 50% 정도 빠졌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8, 90년대에는 이 버크셔가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빨라요. 그쵸? 훨씬 빨라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예, 미국 주식이랑 버크셔 주식이랑 성과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서 이거 연 단위로 나눠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연 단위로 잘랐습니다. 86년부터 2021년 3월까지죠. 예, 이거 날짜가 잘못됐네요. 버크셔가 S&P 500 대비 얼마나 초과 성과를 냈는가를 연 단위로 계산한 거고요. 과거에 보시면 40, 50% 이런 굉장히 높은 성과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2000년 이후 보면 S&P 500보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플러스도 났고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상하다.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이 왜 안 나는 걸까? 이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버핏이 S&P 500을 25% 초과 달성했습니다. 성과에서.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2% 정도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10년, 2011년부터 2020년 말, 즉 최근까지를 해보면 버핏의 성과가 S&P 500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 12%. 연으로 약 1.3% 정도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버핏의 화려한 명성에 비해서 최근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성과, 5년 단위로 버핏이 미국 S&P 500을 얼마나 이겼는지를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측정을 한 겁니다. 90년대에는 확실히 S&P 500을 이겼다는 게 보입니다. 90년대 말에 잠깐 주춤했다가 좀 좋았는데 10년 이후로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인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버핏의 성과가 안 좋은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효해 보이는 얘기는 버핏의 자금이 너무 커져서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고요. 이후에 버핏이 어떤 성과를 낼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성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성과가 안 좋을 것이냐? 그건 함부로 단언할 수 없고요. 과연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버핏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 이 얘기가 버핏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유언장에 있는 얘기인데 버핏이 보기에 아내가 그렇게 잘 운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버핏의 아내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이 얘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보신 버핏의 장기 수익률을 보면 최근에 버핏의 수익률이 S&P 500 인덱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겹쳐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핏의 그 글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그의 투자법 그리고 그의 철학, 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실제로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셔웨이의 성과를 봤을 때 어땠는지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에 좋은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